안녕하세요. 상단 주식 송 팀장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주가 전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적은 사상 최대인데 주가는 폭락과 반등을 반복하는 아주 어긋난 국면입니다. 먼저 사실 관계부터 보겠습니다. 7월 30일 발표된 26년 2분기 확정 실적은 매출 171조 4,995억 원, 영업이익 89조 4,924억 원이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52.2%,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증가율은 1813.8%입니다. DS 부문이 전사 영업이익의 99.7%를 차지했고, DX 부문은 부품 원가 상승으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7월 28일 삼성전자는 13.39% 하락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가장 큰 하락률이었습니다. 같은 날 코스피는 10.84% 하락해 6023.66로 마감했습니다. 사흘 뒤인 7월 31일에는 코스피가 17.91% 오르며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삼성전자는 26.81%, SK하이닉스는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그럼에도 7월 한 달 성과는 삼성전자 마이너스 21.41%, SK하이닉스 마이너스 35.17%, 코스피 마이너스 22.19%입니다. 31일 급등을 제외하면 7월 코스피 하락률은 마이너스 34.01%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당시 월간 낙폭보다 컸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일인 8월 4일 삼성전자 종가는 24만원, 500원 상승이었습니다. 장중에는 중국 CXMT 공장 증설 보도로 마이너스 3.13%까지 밀렸다가 후반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8월 5일 오늘 정규장 종가와 수급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움직였을까요? 첫째, 중국 변수입니다. 창신 메모리 CXMT가 7월 27일 상하이 커청반에 상장해 공모가 대비 466% 오르며 마감했고, 초과 배정을 포함해 최대 14조 4천억 원 규모를 조달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산 이머전 DUV 노광 장비가 올해 5대, 내년 20대로 확대된다는 계획이 겹쳤습니다. 둘째, 수급 구조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은 작년 말 34%에서 7월 15일 52%까지 올라갔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상장 이후 두 종목의 연율 환산 변동성은 각각 96%, 113%로 계산됐습니다. 금융당국은 7월 31일부터 기본 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고 현금만 인정하도록 바꿨습니다. 셋째, 외국인 자금입니다. 국제금융센터 집계로 7월 외국인 국내 주식 순매도는 8조 8천억 원이었고, 이 가운데 삼성전자가 5조 원이었습니다. 6월 57조 5천억 원 순유출보다는 줄었는데 주가가 이미 크게 빠져 리밸런싱 압력이 줄었다는 해석이 붙었습니다. 이제 반대편 시각입니다. 목표 주가가 이렇게까지 벌어진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노무라는 67만 원, KB증권은 60만 원을 유지했고, 기용증권은 39만 원, 미래에셋은 5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낙관론의 근거는 공급 부족이 구조적이라는 판단입니다. KB증권은 빅테크 고객사의 메모리 수요 충족률이 60% 수준이고, 신규 팹 완공에 3년 이상 걸리므로 2029년 이후에나 부족이 풀린다고 봤습니다. 반대편은 이익 증가율의 정점을 지적합니다. 키움증권은 가격 인상이 수요를 줄여 세트 업체들이 메모리 구매를 보수적으로 돌리고 있다고 봤고, 미래에셋은 낸드 계약과 하향 전망을 들며 실적 추정은 유지한 채 목표 배수만 낮췄습니다. FN가이드 집계로 7월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는 580건, 상향은 351건이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하향이 상향을 앞선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SK증권은 7월 31일 반등을 두고 수급 공백이 메워진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매도가 마무리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낙관론이 틀릴 수 있는 지점도 정리해두겠습니다. 빅테크 4개사의 2분기 설비 투자는 합계 약 1,700억 8천만 달러로 30.2% 늘었지만, 알파벳의 2분기 잉여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58억 6천만 달러, 메타는 7억 8,4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4.7%대를 넘어선 상황에서 자체 현금으로 투자를 계속 늘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국 추격이 범용 디램에 머물지 않고 서버용 디램과 HBM으로 확대되면 과점 구도라는 전제 자체가 흔들립니다. 앞으로 볼 일정입니다. 8월 11일 반도체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주 52시간 제외 조항은 빠진 상태입니다. 8월 27일에는 엔비디아 실적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이 겹칩니다. 잭슨홀 심포지엄 일정은 매체 간 표기가 27일과 28일에서 29일로 갈려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8월 28일에는 2분기 배당금 주당 374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회사가 특별 배당을 포함해 검토 중이라고 밝힌 차기 주주 환원 정책은 발표 시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3분기 잠정 실적 발표일도 공식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지표는 낸드와 디램 계약 가격 방향, 외국인 순매수의 지속성, 그리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규제 이후 변동성이 실제로 줄어드는지입니다. 정리하면 실적과 주가의 간격이 이례적으로 벌어진 구간입니다. 이 간격을 과매도로 볼지 사이클 정점의 신호로 볼지가 지금 시장이 다투는 지점입니다. 이 영상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